자, 1번.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정사각형 5개, 정삼각형 4개가 있을 때 이 9개의 평면 도형으로 다면체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 다면체의 면과 모서리의 합과 뭐가 같대요? 새로 만들어진 N각뿔의 그 N각뿔이라고 잡았어요. 모서리와 꼭지점의 개수를 합친 각뿔은 몇 각뿔인가 이런 거를 물어보는 문제죠. 먼저 첫 번째로 이 정사각형 5개와 정삼각형 4개로 어떤 다면체를 만들 수 있는지를 내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되겠죠. 기둥의 옆면은 어떻게 돼? 각 기둥의 옆면은 직사각형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각 뿔의 옆면은 어떻게 돼?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뭐 뿔대, 각 뿔대의 옆면은 어떻게 된다? 사다리꼴이 만들어진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사다리꼴이 없으니까는 뿔대가 만들어지지 않고, 여기는 얘를 옆면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기둥 모양, 얘를 옆면으로 사용하는 뿔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되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는 여기는 얘가 5개니까는 4개를 옆면으로 해서 사각 기둥 모양을 만들고 밑면에다가 하나를 붙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둥을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 그 머리 부분, 윗부분에다가 삼각형을 올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얘로 옆면을 만들면은 요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약간 정육면체 만들듯이, 그래서 여기는 얘를 이렇게 해서 쌓아주면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그 정육면체를 앞, 오른쪽, 왼쪽, 뒤 4개를 붙이고 밑에다가 하나를 더 붙인 모양이 되겠죠. 5개. 이해됩니까? 그런 다음에 정삼각형 4개를 위쪽에다가 쌓아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모두 사용한 다면체는 여기에다가 쌓은 정삼각형을 요렇게 쌓은 이런 모양의 그 다면체가 만들어지겠죠. 됐나요? 그러면 이 다면체의 면과 모서리의 합이니까는 면의 개수를 구해보면은 어떻게 나오냐? 면의 개수는 위에 4개, 옆에 4개, 아래 1개가 나오니까는 총 9개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모서리의 개수는 위에 4개, 위에 넷이니까는 모서리 개수는 총 몇이다? 16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도형으로 만들 수 있는 다면체는 얘고, 걔네들의 면과 모서리를 구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얘네들을 합치는 거니까는 총 25가 나온다. 이런 걸 알 수 있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각뿔을 만들 건데 몇 각뿔인지 몰라. 그거 구하는 문제예요. 그 각뿔의 모서리 개수와 꼭지점을 합친 개수가 얘랑 같다. 이런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각뿔은 N각뿔이라고 했을 때 모서리의 개수는 어떻게 돼요? 모서리의 개수는 각뿔의 그 N각뿔이라고 하면 밑면이 N개의 모서리가 생기게 되고 위로 쌓은 N개의 모서리가 되니까는 모서리 개수는 2N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꼭지점은 어떻게 돼? 밑면에 N개의 꼭지점이 있고 각뿔의 꼭지점이 하나가 있으니까는 꼭지점의 개수는 N 플러스 1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얘네 둘의 합이 얘랑 같아야 되니까는 식을 어떻게 쓰면 돼? 2N의 모서리 개수와 N 플러스 1 꼭지점의 개수를 둘 다 더한 게 총 얼마? 25가 나와야 된다. 이런 식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3N은 24가 나오니까는 N은 8이 나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나온다? 팔각뿔이 된다. 한글로 쓰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답을 팔각뿔이다.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으면 되겠죠. 자, 3번 한번 같이 보죠. 요거 뭔지 기억하죠? 이거 뭐예요? 꼼만 못 풀면. 자, 뭐야? 뭐였어요? 기억나? 오일러 다면체 정리였어. 그치? 오일러 다면체 정리가 뭐였어요? 꼭, 마, 모, 풀, 면. 얘가 얼마? 2다. 이런 얘기죠. 그죠? 여기서 나온 게 뭐야? 꼭지점 마이너스 모서리 플러스 면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입체도형에서는 성립해 안 해? 안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얘네들은 입체도형이 아니에요. 꼭지점을 이어놓아서 만든 도형이고, 얘는 모서리를 이어놓고 만든 도형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이 입체도형 모일러 다면체 정리가 성립이 되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각기둥이나 아니면 여기를 잘라낸 뭐 이런 식으로 생긴
뭐 이런 식으로 생긴 여기를 잘라낸 이런 입체 도형에서는 가능해요. 꼭지점 마이너스 모서리 플러스 면이 항상 2다 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성립이 안 돼. 입체 도형이 아닌 거야. 그러면은 얘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 꼭지점 모서리 면을 모두 구하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 하나씩 다 세봐야 될까? 아니요. 세면 봐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 정육면체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꼭지점이 연결이 되어 있어.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꼭지점 두 개가 만나서 어떻게 돼? 하나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꼭지점의 개수를 구하는데 어떻게 하면 돼? 일단은 정육면체 5개의 꼭지점의 개수를 구해보죠. 정육면체 하나의 꼭지점의 개수 얼마? 8개에다가 5개의 정육면체니까는 꼭지점의 개수가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 전체 꼭지점의 개수가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두 점당 하나씩 줄어드니까는 꼭지점이 몇 개가 줄어들어? 하나, 둘, 셋, 4개의 꼭지점이 없어졌겠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내가 이런 방법으로 얘네들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그러면 얘 얼마? 36이 되겠죠. 그러면은 모서리의 개수를 생각을 해보죠. 모서리는 얘네 어때? 겹쳐지는 게 하나도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정육면체 5개의 모서리가 그대로 나온다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정육면체 1개의 모서리가 얼마? 12개인데 얘네들이 얼마? 이렇게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60개의 모서리가 나올 거고 면의 개수는 어떻게 돼요? 면도 마찬가지. 어떻게 돼? 겹치는 부분이 없죠? 그러면 정육면체 5개의 면이 그대로가 되겠죠. 면의 개수 얼마? 6개인데 그런 정육면체가 5개다 해서 얼마? 이렇게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럼 다음에 얘도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얘는 일단은 꼭지점의 개수 어떻게 돼? 사라지는 꼭지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서 사라져요? 여기가 얘네들이 2개의 정육면체를 이렇게 모서리를 겹쳐놨을 때 여기의 꼭지점이랑 여기의 꼭지점이 하나씩 사라지네.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러면 얘의 꼭지점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첫 번째 꼭지점의 개수 곱하기 5 해서 정육면체 5개의 꼭지점의 개수를 먼저 구한 다음에 어디서부터 꼭지점이 사라져? 얘 꼭지점이 하나씩 사라지겠죠. 이해됐나요? 그러면은 8개의 꼭지점이 사라진다 이렇게 나올 수 있으면 되겠지. 그러면 얘 얼마야? 32. 그 다음에 모서리의 개수는 어떻게 돼? 모서리의 개수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져요. 그죠? 왜? 여기가 겹쳐 놓으면서 2개의 모서리가 하나의 모서리로 바뀌어. 하나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모서리의 개수 얼마? 모서리의 개수 12개씩 5개의 정육면체에서 모서리가 몇 개 생깁니까? 여기에 모서리가 사라지게 되겠죠. 이렇게요. 이해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서리 개수 얼마? 56. 그러면은 면의 개수는 어떻게 돼? 겹치는 게 없죠? 그러면은 6 곱하기 5 해서 30 이렇게가 나오겠죠. 자, 뭐 구하는 문제예요? A, 꽁마 못 풀면 한 다음에 A 플러스 B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는 얘 마이너스 얘 플러스 얘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예요? 66 마이너스 6이니까는 6이 나오고 얘는 여기는 얘 마이너스 얘 플러스 얘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62에서 56 빼주면 얼마? 62에서 56 빼주면은 6이니까는 얘네 둘을 더해서 답을 내라 이런 문제가 되겠죠. 할 수 있겠나요? 첫 번째 2번 정육면체를 단면으로 잘랐을 때 나올 수 없는 도형 찾기죠. 그죠? 요거 하는 방법 알려줬죠. 어떻게 한다 그랬어? 같은 편이랑 다른 편을 나누는 거야. 그치? 얘를 앞에서 봤을 때를 기준으로 자 얘는 앞에 보이는 모서리 얘가 오른쪽에서 보이는 모서리 얘가 같은 편. 그러면 밑에도 마찬가지 앞에서 보이는 모서리 오른쪽에서 보이는 모서리 그리고 걔네들 포함한 얘가 같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앞에서 봤을 때 기준 D랑 왼쪽 얘네 둘을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죠. D 왼쪽 D 왼쪽 그 다음에 걔네들 포함 모서리.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얘랑 얘는 그러면 뭐가 돼? 중립 모서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보라색에서 노란색으로 잘라 들어오면 어떻게 돼? 옆에가 같이 잘려. 그치? 근데 노란색에서 노란색 같은 편에서 잘리면 어떻게 돼? 옆에가 안 잘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럼 보기 하나씩 보죠. 1번 정삼각형을 만들려면 어떻게 자르면 돼?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거나 세 각의 크기가 같도록 자르면 돼. 그러다 보니까는 어디를 잡아요? 이쪽 중립점 2점 그 다음에 안쪽 2점을 잡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을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가 자르게 되겠고 안쪽으로 잘리면서 어차피 중립점이니까 옆에가 잘리지 않겠죠. 이렇게가 잘리겠죠. 그럼 얘가 정삼각형이 맞나요? 어떻게 확인해 보면 돼? 세 변의 길이가 같죠. 왜죠? 한 면의 대각선, 한 면의 대각선, 한 면의 대각선이니까. 그래서 정육면체를 단면으로 잘랐을 때 정삼각형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빠르게 보죠. 직사각형 어떻게 자르면 돼? 그냥 자르면 돼. 그치? 얘를 세로로 이렇게 자르면 정사각형이 나오겠죠. 그럼 약간 비스듬히 자르면 어떻게 돼요? 직사각형이 되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잡고 뭐 이쪽으로 이렇게 잡은 다음에 얘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자르면은 이렇게 모양. 뭐 여기에서 봤을 때는 입체적이니까 뭐 평행사변형처럼 보이지만은 옆으로 이렇게 자르면 조금 이상하죠? 여기. 이렇게 자르면은 얘가 직사각형으로 자를 수가 있겠죠. 그죠? 가능. 세 번째, 마름모 자르려면 어떻게 자르면 돼? 저번에 설명했던 거 기억나? 2점 잡아서 자르는 거? 어디 잘라요? 요쪽에 있는 뒤쪽에 한 점, 앞쪽에 한 점, 얘네 둘을 자르는 거죠. 됐어? 그러면은 얘랑 얘를 자르게 되면은 옆에가 어떻게 잘려? 여기가 같이 잘려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가 만드는 거죠. 얘는 왜 마름모일까? 자, 한 면을 보면은 한 면에 그 모서리가 어떻게 만들어졌어? 빨간색 선이 중점으로부터 끝까지 이렇게 4개 면이 똑같아요. 앞면에서도 얘가 그렇고 옆면에서도 그리고 뒷면에서도 오른쪽 면에서도 중간부터 꼭지점까지 이어져 있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아이고 혹시나 정사각형이 될 수도 있을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얘네들은 어때? 대각선의 길이가 달라. 왜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대각선을 그으면 어떻게 돼? 얘는 정사각형의 여기랑 똑같아요. 이해돼요? 요만큼이 대각선이 되는데 반대쪽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각선은 어때요? 얘보다 더 길죠. 정육면체의 총 대각선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각선의 길이가 달라요. 그래서 얘가 마름모가 된다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마름모가 가능. 정오각형 가능한가요? 첫 번째. 그쵸, 안 돼요. 일단은 그냥 오각형은 돼요. 그죠? 여기 어떻게 잡으면 돼? 요쪽에 한 점을 잡고 뒤쪽에 한 점, 그 다음에 이쪽에 2점을 잡는 거죠. 그러면은 얘랑 이 2점이랑 서로 다른 편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양쪽 옆에가 같이 잘려. 그래서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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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을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 옆에가 같이 잘리면서 여기가 오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오각형은 만들 수 있지만 그죠? 정오각형은 돼, 안 돼? 정오각형은 안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될 거 정삼각형 돼, 안 돼? 정삼각형은 만들어져요. 정사각형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정사각형 만들어져요. 보기 5번이 정육각형이죠? 정육각형 돼, 안 돼? 돼요. 어떻게 잡으면 돼요? 뒤에서 중점, 뒤에서 중점을 잡고 앞에서 중점, 앞에서 중점을 잡는 거죠. 그쵸? 그러면 옆에 있는 중립, 얘가 중점이 같이 잘리게 되면서 이 4점을 자르게 되면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얘가 육각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얘가 어떻게 만들어져? 길이가 같아요. 왜 그렇죠? 여기 있는 여기 이만큼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잘린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잘린 거죠. 모든 모서리에서. 그치? 그러면서 정육각형도 돼, 안 돼? 가능해. 그래서 요거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좋아요.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육각형은 돼. 근데 정오각형 돼, 안 돼? 안 돼. 그런데 그냥 오각형은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답이 4번. 자, 4번 문제 같이 보죠. 회전체, 얘네들이 돌렸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오려면 어떤 걸 돌려야 되냐 이런 문제죠. 그죠? 보기에 있는 거 그냥 하나씩 다 돌려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회전체 만드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돼? 여기는 회전축을 중심으로 여기 있는 바깥쪽에 있는 라인들을 선대칭 시켜가지고 걔네들을 그린 다음에 좀 스무스하게 만들면 돼요.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거 회전체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있는 얘에 대한 선대칭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죠? 여기에 대한 선대칭을 이런 식으로 만든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어?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이렇게 돌렸으니까는 여기를 스무스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1번은 일단 아니죠. 그죠? 그러면 2번도 마찬가지야. 여기 있는 바깥쪽에 있는 애들을 선대칭 시켜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돌렸으니까 어떻게 만들면 돼? 이쪽에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돌아갔다, 이렇게, 돌아갔다, 이렇게, 돌아갔다, 이렇게를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그죠? 2번 맞아, 아니야? 얘가 맞네요. 그죠? 3번. 요런 거 같은 경우 조금 어려울 수 있죠? 바깥쪽에 있는 라인을 생각을 하면 돼. 그치? 그러면은 얘에 대한 선대칭을 얻으려고 하면 돼? 요쪽으로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이해됐어? 그런 다음에 얘에 대한 선대칭이 요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요쪽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가 더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이렇게?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얘에 대한 선대칭을 이쪽으로 그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 있는 얘에 대한 선대칭을 이쪽으로 이렇게 그리면은 얘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돌리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 이쪽에 있는 바깥쪽에 이렇게가 생기고 이렇게가 생기고 여기가 지워지고 여기가 지워지고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돼. 이해됐어?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돌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가 나오겠죠. 됐나요? 그래서 3번도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4번, 5번 이거 같이 해보죠. 4번 어떻게 하면 돼? 얘에 대한 선대칭이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선대칭이 이쪽으로 이렇게가 들어가겠죠. 이쪽으로도 마찬가지. 얘는 근데 안쪽이네. 이렇게가 들어가겠죠. 됐어?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선대칭이 여기서부터 이렇게가 들어가겠죠. 이해돼? 그래서 얘네들이 돌리면 어떻게 만들어져? 여기서부터 이렇게가 만들어지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가 만들어지고 여기가 이렇게가 만들어지는데 여기 안쪽에 원뿔이 파여있다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겠네요. 이해됐나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야. 요거는 좀 쉽죠? 그죠? 바깥 라인이 없는 거 어떻게 하면 돼? 똑같이 대칭을 이렇게 그리면 돼.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스무스하게 여기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2번, 3번 찾을 수 있으면 된다. 다음. 자, 5번 같이 보죠. 먼저 첫 번째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회전체를 일단 한 바퀴 돌려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서부터 돌리면은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렇게 된다. 원뿔이 된다. 모르는 사람 없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원뿔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얘를 가지고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른다는 얘기는 이 회전축의 수직이 되도록 이렇게 자른다는 얘기니까는 그때의 단면이 뭐가 되겠어? 이렇게 해서 원이 만들어지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원의 넓이가, 단면의 넓이가 어떻게 된대요? 밑면의 넓이의 25분의 9래. 그러면 첫 번째 내가 밑면의 넓이를 구해야겠죠. 밑면의 넓이 얼마? 파이 r 제곱 이렇게가 나와야겠죠. 그죠? 그러면은 밑면의 넓이의 얼마요? 25분의 9가 단면의 넓이가 된다. 이렇게가 되겠죠. 단면의 넓이. 그러면 내가 먼저 첫 번째 얘를 먼저 풀어봐야겠네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약분을 이렇게 하죠. 15의 제곱을 15 곱하기 15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 있는 얘가 얼마야? 5 곱하기 5죠? 그죠?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약분을 하죠. 됐습니까? 그치? 그러면 얘네들 계산한 게 얼마야? 9파이 곱하기 9니까는 81파이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단면의 넓이가. 이해됐어? 그러면 단면의 넓이가 81파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야? 파이 r 제곱으로 81파이가 만들어져야 되니까는 r이 얼마란 얘기예요? 반지름이 9인 그런 단면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여기 어딘가를 잘랐을 때 그 반지름이 9다라는 얘기고 문제에서 뭘 구하라는 얘기야? 이 단면의 둘레를 구하라고 했으니까는 둘레 2파이 r 쓸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얼마? 18파이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단위 있나요? 없어요. 있죠? 센티미터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6번 같이 보죠. 첫 번째. 일단은 요런 원을 주어졌는데 요 중심각의 크기가 2대 4대 3이다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죠? 각각의 각도 구할 수 있어 없어? 중심각부터 구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얘의 각 어떻게 구하면 돼? 전체 360도를 어떻게 한 거야? 비례분 시키면 되죠. 그죠? 2대 4대 3으로. 그러면 다 더하면 얼마?
9분의 2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얘의 중심각이 얼마가 돼요? 9, 40이니까는 여기가 80도 이렇게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3비율을 가진 여기의 각도는 어떻게 되겠어? 120도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부채꼴 AOB의 중심각이 80도고 부채꼴 AOC의 중심각이 120도다 뭐 이런 식으로만 나올 수 있으면 되겠지. 그치? 왜? 문제를 보니까는 뒤에 있는 요 부채꼴 AOB와 AOC 이 두 개를 옆면으로 하는 원뿔을 얘기를 했어.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 P라는 원뿔은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야? AOB를 옆면으로 하는 이런 원뿔이 P고, 그치? 원뿔 Q는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AOC 이거 그냥 써놓을까? A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얘는 AOC를 옆면으로 하는 이런 아이가 그 원뿔 Q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여기가 O, 여기가 A, 여기가 C. 이해됐어? 그러면은 여기는 처음 주어진 원 그림에서부터 나는 여기가 80도다, 여기가 120도다 이렇게 해서 원뿔의 옆면을 떼어 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뭘 줬어요? 원뿔 Q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라고 줬죠. 어디 준 거야? 여기는 얘의 원뿔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다 이걸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 원뿔 3을 이 반지름 3을 가지고 나는 뭘 구할 수 있을까? 자, 최종 목적은 어디예요? 여기는 얘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는 얘의 반지름의 길이를 어떻게 하면 돼? 여기는 얘의 반지름이 3이니까는 원의 둘레 얼마? 둘레가 6파이가 되겠죠. 이해됐어? 그러면 둘레가 6파이니까는 여기 있는 이 호의 길이가 얼마가 돼? 6파이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왜?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와 같으니까는. 그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돼? 6파이에 대한 식을 중심각으로 엮여서 여기를 R로 두고 내가 식을 쓸 수 있으면 되겠네요. 이해됐나요? 어떻게 만들면 돼요? 2파이 R로 얘를 구한 다음에, 그치? 2파이 R로 여기 있는 원의 둘레를 구한 다음에 중심각 360분의 120 얼마? 이걸로 쪼갠다면 그 길이가 얼마다? 6파이다 이런 거를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겠어? 그러면 얘네들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파이 약분 R은 그러면 R은 얼마? 6 곱하기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R이 얼마예요? 9다 이렇게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돼? 그러면 나는 어디를 구한 거야? 여기 있는 얘의 반지름의 길이가 9다라고 구한 거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A5의 길이 여기가 9니까는 결국에 얘의 길이도 얼마다? 9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최종 문제 뭘 구하는 문제야? 원뿔 P의 밑면의 반지름 여기 구하는 문제죠. 그죠? 여기 있는 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여기를 알고 있으니까 뭘 할 수 있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중심각을 사용하는 식을 써야겠죠. 그러면은 얘의 식 구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돼? 반지름 9를 이용해서 얘의 둘레를 구하는 거죠. 원주 길이 얼마? 18파이가 여기 있는 얘의 길이가 되면서 그거를 80도로 쪼개내니까 어떻게 하면 돼? 80으로 쪼개낸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호 A, B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계산을 하면은 어떻게 나와요? 0, 0 약분을 빨리 쳐볼까? 얼마? 4, 9, 여기가 2. 그 다음에 9, 2 이렇게가 나오면서 결국에 얼마? 4파이가 나오겠네요. 무슨 뜻이야? 여기는 호 A, B가 4파이란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원의 둘레도 얼마? 4파이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럼 여기 있는 반지름 X를 구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돼? 2파이 저거 R을 그냥 X라고 할까요? 얘가 4파이가 나오면 되겠죠. 그러므로 여기 있는 얘를 약분해서 X는 얼마다? 2다. 그래서 2cm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되겠죠.